전국 승려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21일 조계사로 결집하는 전국 5천여 스님은 종교 편향 정책으로 갈등을 유발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공직자의 종교 편향을 예방할 제도 마련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부처님 치아사리를 봉안하고 있는 금강산 검봉사가 진신사리를 수호할 보안보사를 점안하고 소실된 불설대 목관명경 경판보건불사로 회항했습니다. 천태종 대북지원단체 나눔의 하나되기가 창립 19주년을 맞아 북한 이탈 주민과 다문화 가정 지원으로 애국 생활, 대중불교 가치를 확산해 나갑니다. 일본 대학 연구진이 노인 불자를 위한 순례 보조 로봇수트를 개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70대 노스님이 국토를 가로질러 1,500km를 도보로 순례해 환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독실한 불자로 84세 노모와 카일라스 순례 여정을 기록한 정현민 감독의 카메라를 통해 오늘부터 닷새 동안 세계의 중심, 불교의 우주관을 따라 수미산을 영상으로 순례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1월 17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 승려대회가 오는 21일 오후 2시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울리는 명종에 맞춰 조계사에서 봉행됩니다. 조계사에 결집한 5천여 스님은 종교 편향 형태로 갈등을 부른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종교 편향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종교 편향을 규탄하는 전국 승려대회가 21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봉행됩니다. 종단을 초월해 전국에서 5천여 스님이 결집하는 대규모 행사로 1700년 한국 불교 역사를 통해 전승되고 체화된 승가의 위의를 지키는 모습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본분에 맞게 위상로 승려의 위상에 맞게 그렇게 잘 슬기롭게 대처해와서 그동안 모든 일을 해결하셨듯이 우리들 또한 이번에도 그렇게 선배 스님들 그런 성단의 룰대로 잘해서 국민들한테 존경받고 또 저희들의 뜻하는 바를 잘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승려대회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승려대회는 현 정부 출범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종교 편향 행태를 규탄하고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 청와대로 들어가며 성수를 뿌리고 기도하는 축성식을 시작으로 해외 순방 때마다 대놓고 성당을 찾아다니는 등 국가 수장에 편향된 행보가 정부 영역 전반에 공공연한 종교 차별과 타종교 무시를 불러왔다는 분석입니다. 공공 영역에서 정말 많은 종교 편향, 종교 차별, 종교 무시 사례가 만연했었습니다. 특히 정부 들어서 참 많았습니다. 모든 종교, 모든 국민들한테 공정하고 정말 모든 국민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였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캐토릭만 너무 사랑하는 그 모습이 사랑받지 못하는 다른 종교나 다른 국민들한테는 상처로 와닿을 수 있다는 걸 대통령도 인식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당신의 어떠한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특정 종교 성지화 지원 행태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뜻도 전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공직자 종교 편향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무총리실에 국무총리 산하로 기구가 들어서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공적인 권한을 가진 분들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차단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들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그러한 법적 조항도 필요하고요.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강력한 입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롱과 비하 발언으로 불교계 분노의 촉매 역할을 했던 정청래 의원의 사퇴와 더불어민주당의 출당 조치, 전통사찰을 옥죄는 각종 규제법 개선도 촉구합니다. 21일 전국 승려대회는 종정예약 교시와 대회 연설 등 본행사와 함께 다양한 현수막과 피켓으로 현 정부의 종교 편향 정책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부처님 치아사리를 봉안하고 있는 금강산 검봉사가 진신사리를 수호할 보안보사를 조성해 점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실될 불설 대목관명경 경판도 복원해 불사회양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최승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체 중생을 널리 관하는 보살의 눈으로 환을 여의고 행을 닦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보안보살. 원각경에서는 보안보살은 부처님 열반 후 치아를 훔쳐 달아난 속질기를 쫓아가 되찾아왔다고 전하고 있어 경전수호의 상징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부처님 치아사리를 모신 금강산 건봉사가 지난 15일 연불원에서 보안원으로 치아사리 5가를 이윤하고 보안보살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보안보살님을 모시고 보안은 법당이 생김으로 해서 건봉사에 치아사리가 모셔져 있는 의미를 더하게 되고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고 그동안에 드러내지 않았던 그런 역사가 다시 이렇게 꽃피우는 오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봉사는 이날 철종 13년에 조성된 후 소실된 만일회장판 불설대 목건연경 경판을 복원하고 함께 봉안해 보안원 불사를 회양했습니다. 오늘 또 이 점안식을 통해서 이 보안원에서 연불소리가 뿐이지 않고 그 연불소리의 염원이 다 담겨져서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소소망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명중 고성군수는 역사적 가치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건봉사 복원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봉사의 원래의 모습, 그러니까 그 완성된 건봉사를 위해서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더딥니다. 예산의 한계 때문에 좀 많이 좀 아쉽고 그런데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우리 예전의 그 모습을 빨리 복원하는데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부처님 치아사리를 봉안하고 있는 금강산 건봉사. 진신사리를 수호하는 보안보살과 경판복원불사 회양으로 정멸보궁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2003년 대북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천태종 나눔의 하나되기가 벌써 19년이 됐습니다. 개성 영통사 보건불사 등 통일문화 조성에 기여해왔지만 남북의 교류 단절로 활동이 위축됐는데요. 하지만 북한 이탈 주민과 다문화 가정의 지원 등 천태종의 3대 지표의 가치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2003년 대북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창립된 천태종 나누며 하나되기. 2005년 개성 영통사 복원의 대작불사의 주도적 역할을 하며 통일 문화 조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2010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개성 영통사 왕래가 단절되면서 천태종과 조선불교도연맹의 대각국사 의천 합동 다례제를 비롯한 교류 활동이 위축됐습니다. 하지만 나눔의 하나되기는 하나원을 통한 북한 이탈 주민의 정서와 정착을 지원하며 상생과 포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가치에 우선을 두는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대북 지원, 북한 이탈 주민 지원, 고려인 지원 사업 및 다문화 지원까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폭넓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체험과 DMZ 평화역사 탐방 등 고려인 후손들의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태국과 방글라데시,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 이주 노동자의 지원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따뜻한 보금자리와 편안한 정서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왔습니다. 대부분 불교권 나라이시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바가 많아서 좀 더 깊이 있는 지원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3년째 접어드는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 국가 유공자를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와 노숙인 시설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지원하며 지난해 대한민국 나눔 국민 대상에서 전국 재해구호 협회장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15차례, 2021년도에는 31차례에 거쳐서 질병관리본부센터 및 인천공항 방역소, 대구광역시 보건단체, 그 외에 약 300여 개 단체의 지원을 남북 불교 교류의 상징인 개성 영통사 중창복원 17주년인 올해 남북 합동 다례제 재개와 영통사 보수불사, 개성 지역 사찰순례,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과 인도적 방역물품 지원 등 남북 민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나누며 하나되기는 국제적인 환경이 조속히 조성되길 기대했습니다. 나눔이 하나 되기 가장 본연의 사업인 대북상생협력 사업이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정치적인 국제적인 환경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일본 대학의 연구진들이 노인 불자들을 위한 순례 보조 로봇수트를 개발했습니다. 한편 태국의 존경받는 72세 노스님이 1,500km의 맨발 도보 순례를 하며 지역 주민들의 존경과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불교 소식 최준호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 공과대학의 연구자들이 일본 불자들이 순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수트 워크메이트를 개발해 소개했습니다. 항공사 전일본 공수의 지원으로 만든 이 수트는 일본 진원종 창시자 구카이 스님의 행적을 쫓는 시코쿠 88개 사찰 순례길에서 처음 시연됐습니다. 등과 다리를 끈으로 묶고 수트에 달린 6개의 모터가 사용자의 걸음을 돕습니다. 개발자 미야케 요시히로 교수는 워크메이트가 사용자의 걸음걸이와 속도를 감지해 모터를 동기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트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하고 부드럽게 걸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구카이 스님의 탄생지인 젠츠지에서는 워크메이트를 공식 동행이인으로 인정했으며 시코쿠 순례의 필수품이자 구카이 스님의 분신인 금강장의 현대 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수 72세의 루앙타분 추엔 스님이 태국을 가로지르는 1500km 단마야트라를 도보 순례하며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2009년 계를 받은 후부터 스님은 매년 맨발로 순례를 하고 있으며 순례길에 만나는 불자들에게 축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무소유를 실천하는 스님은 신도들의 시주 중 순례에 필요한 물품만 받아 사용하고 대부분은 지역 병원이나 학교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 남부 해안의 휴양지 푸켓에서 시작해 지난 11일 니콘 라차시마를 지날 때 현지 주민들은 길가에 무릎을 꿇고 스님에게 존경을 표하며 화환과 식수를 바쳤습니다. 스님은 11일 늦은 시간 콘켄주에 도착했으며 최종 목적지는 태국 북동쪽 라오스 국경지대에 위치한 스님의 고향 나콘파놈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불교 문화단체 구슬주머니가 불교 무용예술 활성화를 위해 제8회 불교 무용대전 참가자를 공모합니다. 제8회 불교 무용대전 예선은 영상 및 서류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하며 참가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신청서와 공연 계획서 등을 첨부해 2월 4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 자격은 불법승을 소재로 폄훼하지 않는 내용의 무용의 발표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로 현대, 발레, 한국 등 모든 장르의 단독 및 합동 공연이 가능합니다. 본선은 4월 1일부터 24일까지 성균관 소극장에서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되며 결선은 5월 1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부처님과 원효대사의 가르침을 비교 분석해온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저자는 원효대사의 성취가 부처님의 성취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책 붓다와 원효의 철학을 이효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한국 불교사, 그중에서도 원효대사의 생애와 사상 연구에 매진해온 동국대학교 고영섭 교수. 고영섭 교수가 그동안 발표한 부처님과 원효대사의 철학에 관한 원고 11편이 한 권의 책으로 탄생했습니다. 원효대사의 성취가 붓다의 성취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 근데 그 원효의 내용이 고타마 붓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더 심화 확장시킨 것이다. 책 붓다와 원효의 철학은 탐진치의 세상에서 인간을 자유롭게 만든 부처님과 원효대사의 철학을 비교 분석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부처님과 원효대사는 번뇌를 없애고 반야를 얻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부처님은 초기 불교의 소박한 모습을 보이며 고진멸도의 사행을 각각 3가지의 행동으로 나눠 3전 12행의 방식으로 진리에 다가갑니다. 대승불교를 집대성한 원효대사는 유식, 기신, 화엄, 선의 기초에 보다 구체적인 방식으로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부처님과 비교해 좀 더 상세하고 많은 단계를 거쳐 진리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식, 기신, 화엄, 선 이런 흐름 속에서 원효가 모색한 그 부분 속에서 함께 보게 되면 3세 육추상은 아주 섬세하고 구체적이라는 거죠. 원효대사는 부처의 마음인 일심지원을 중심으로 중생의 마음인 일심이 만들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일심이 구체적인 인간상에 드러난 모습을 일각,
또는 본각이라고 하는데 이 본각은 수시로 흔들리기 때문에 경계하고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자는 인도에서 전해진 불교가 신라 때 원효대사를 만나 큰 전환점을 맞았다며 원효대사를 한국의 부처라고 평가했습니다. 부처님의 중도와 연기라는 진리의 가르침을 일심과 일각으로 확장해 수행의 중요성을 알렸던 겁니다. 부처님의 중도 연기라는 개념이 원효대사로 와서는 일심과 본각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재구성되면서 새롭게 펼쳐졌다고 밝히는. 저자는 부처님과 원효대사의 가르침이 연속되듯 세계불교 속에서 한국불교의 주체성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책으로 원효대사의 사상과 성취를 공부하고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독실한 불자인 84살 노모의 석 달 순례 여정을 아들이 카메라에 담은 다큐멘터리 카일라스 가는 길 재작년에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작품을 만든 정현민 감독이 책 디어 마더 소멸해가는 당신을 위하여를 펴냈습니다. 책 발간을 계기로 카일라스 산, 즉 불교의 우주관에서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수미산을 찾는 여정을 총 5차례에 걸쳐 정현민 감독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2014년 봄, 나는 홀로 히말라야로 여행을 떠났고 묵디나트까지 정처 없이 걸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어머니에게 히말라야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이거는 엄마 100살까지 살아도 이런 일은 없다. 확실히 이곳에 와서 천림을 토양했어. 부처님을 징견하게 된 것 감사히 생각합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 부처님을 따를 수 있나. 할망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까그베니 마을에서 만났던 네팔 디디와 동네 염소떼를 돌보며 혼자 사는 쿵가 할아버지, 그리고 600년이 넘은 티베트 사찰 얘기에 어머니의 눈이 호기심과 경외감으로 빛났다. 내 얘기가 끝나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아들아, 다음에 또 거기 갈 때 나도 거기까지는 갈 수 있겠는데.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가신 어머니, 손가락이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만 하며 살아오신 어머니, 그렇게 살아오신 당신께서 80살 할머니가 되어서 길을 나선다. 장엄한 안나푸르나 상군과 성스러운 칼리간다키 강이 지켜주는 신성한 땅 무스탕. 어머니는 그곳에서 부처님께 소원을 빌면 행여 소원이 이루어질까 간절히 기도하셨다. 부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새끼 밥이라도 굶지 않게 해 주이소. 이번 주 금요일 조계사에서 5천여 스님이 결집하는 전국 승려대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재발 방지와 문제 해결을 약속해왔던 정부의 지난 약속들이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져 스님과 불자들이 수행과 포교 현장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대해봅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